레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나스닥이 이번에 신고가를 기록했죠. 네. 뉴욕 증시, 이 훈풍을 우리 증시도 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중인데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탄력이 붙어가는 네.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이제는 신저가 행진을 마치는 걸까요? 오늘은 3% 넘게 급등 중입니다. 와, SK 하이닉스보다도 확실히 오늘만큼은 삼전 쪽으로 확연히 매수세가 붙는 모습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2차전지 종목들도 강력하게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 SDI부터 5% 넘는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도약하고 있고요. 특별한 개별 호재 없이도 10% 넘는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몇몇 로봇주라든지 맞아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강세 종목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과연 10월의 이 마지막 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상담을 랭킹쇼에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10월의 끝과 11월의 시작이 맞물려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또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고민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랭킹쇼에서 저희가 종목 진단만큼은 꼼꼼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진단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으로 가볼 텐데 네. 그 전에 제가 미처 몰랐는데 이 화면을 보니까 제가 시꺼먼 옷을 입어서 그런지 시커먼스. 더 빨개 보이네요. 오늘 새까맣게 또 네. 타오른 창호 앵커와 저는 시뻘겋게 그렇습니다. 타오른. 아니, 어휘 선정이 약간 좀 네. 세네요. 네. 그래요. 아니, 너무 유난히 빨개 보여가지고 확실히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다행입니다. 듭니다. 저도 약간 좀 밝게 입고 올 걸 그랬어요. 자, 유튜브 채팅창 좀 볼 텐데요. 배고픈 아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우님, 안녕하십니까. 강병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DS 단석 배고픈 아바님께서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속이 네. 시커먼스 창호에. 태경님, 제가 오늘 보이기는 이렇게 시커멓하지만 네. 속이 시커멓지는 아이, 않습니다. 속은 하얗죠. 그럼요. 속이 하얗다고 하는 것도 그냥 하는 말 같은데요. 하얗죠. 자, 그리고 아규라님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야훈님도 이상한 이모티콘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약간 눈빛이 약간 의심하는 듯한 이런 눈초리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우상현님께서는 중독성 강한 토마토 랭킹쇼 반가워요. 주말 잘 보내셨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없는 동안 심심하셨죠? 주말에 뭐 잘 보냈습니까? 잘 보냈죠. 그래요. 주말에 뭐 와, 이거 저는 보셨다면서요? 그 주말 참 금방 지나갔어요. 그 토요일 저녁에 고향 친구들이 오랜만에 올라와서 네. 대모임을 좀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은 친구들끼리 그 친구 집에 가서 마지막에 그 여러분 UFC 아십니까? 이거 격투기 하는 거? 그거 이번 경기가 새벽에 열렸어요. 3, 4시부터 메인 경기가 열려서 아침 6시가 넘어서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 다 보고 잤습니다. 밤을 샜단 얘기죠.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눈 감았다가 뜨니까 오후 한 4시 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냥 계속 뒹굴뒹굴 거리다가 밤늦게 잠도 안 오고 해서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네. 또 회사에 왔어요. 그래요, 봤거든요. 와, 이거 주 6일 출근을 하더라고요, 윤재커. 토마토에서 또 네. 공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멋진 공연을 또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보고 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리웠다라는 말씀. 그래요? 방송인 다 돼가지고.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고 네. 계시는데요. 명환님 오셨고요. 도란표님, 충성. 아임리얼님, 창호의 고향 친구들이 윤쟁 소개해달라고 하지 않나요? 솔로가 저 말고는 별로 없어요. 다 유부남들입니다. 자, 드가자님, 창호형 안녕하소. 안녕하소. 아스트라님, 윤쟁 워커홀리 이야기까지 다 오고 있습니다. 워크홀릭 아니고 그냥 놀러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레케이쇼 주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이 좀 그래도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요. 자유의 여신상. 키워드는 자유의 여신상으로 잡아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886년이죠. 정말 오래됐는데 바로 오늘자로 뉴욕에서 이 프랑스가 기증한 자유의 여신상의 제막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제막식이요? 그러니까 이게 막을 씌워놨다가 확 여는 시기겠죠. 자, 그러니까 이 거대한 조각상의 상징으로 불리는 자유의 여신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떤 걸까요? 세계
거대 조각상들 모음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조각상, 지금 제가 꼽아본 조각상들이요. 세계에서 정말 손가락에 꼽는 거대한 조각상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조각상을 여러분이 꼽아주시면 될 텐데요. 아마 낯선 조각상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네. 그래도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죠?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깜짝 놀란 게 이 순위를 보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것들밖에 없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따가 그 언제 만들어졌는지 준공 완료 연도까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 들어서 2000년대 넘어서 만들어진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하는 것들은 만들어진 지 좀 제법 된 것들이 네. 많이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각상들 이건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지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자, 하나씩 볼까요? 각국의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모든 아시아의 어머니. 이름이 굉장히 거창하죠? 그리고 중국의 저건 그냥 딱 봐도 엄청 커 보이죠? 이거는 뭔가 불교적인 그거 맞죠? 그렇죠. 불상인데 노산대불 하니까 뭔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미얀마의 레퀴온 세차르 이런 게 있어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말이죠. 인도에는 또 통일의 조각상이 있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불상이네요. 우시쿠 대불. 예, 우시쿠 대불이라고. 얼마나 크면 이름 자체가 대불입니다. 네, 자, 네. 이렇게 아주 새롭게 여러분이 눈에 익혀볼 만한 조각상들 아마 낯선 것들이 많을 테지만 사진이 있다면 이따가 사진도 한번 찾아보도록 네, 할게요. 네. 재밌는 랭킹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스케일이거든요. 이따가 하나씩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야후님께서는 네. 우리도 100m짜리 이순신상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100m 한참 넘지 않을까? 100m 안 되는 것도 있고 넘는 그래요? 것도 있습니다. 한참 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100m라면 이게 이 다리를 건널 때는 100m가 그렇게 길게 안 느껴질 네. 수도 있는데 이거 세워놓고 보잖아요.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그래요? 이따가 하나씩 더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절파고 TV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를 모셔보고요. 네. 오늘의 랭킹쇼 종목 진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문가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유튜브에는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을까요? 절파고 TV님. 한미반도체. 항상 보면은 특정 종목군의 대표 종목들을 갖고 네. 계시는데 이게 종목 진단을 요청을 주실 때마다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네, 들기는 네. 합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은 좀 내려가더라고요. 김우마 전문가께서 다음 달 정도에 13만 원 정도 봐주셨는데 흘러내려서 좀 부담이 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네. 그 위에는 한화솔루션, 네. 그리고 HK 이노엔부터 삼성 SDI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요. 그렇습니다. 후성도 있고 네. 다양한 종목들 군들이 신청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종목 신청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 아니어도 괜찮죠? 여러분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 맞아요. 이 종목 사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드가자님은 한미 반꿀채래요. 어감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한미 반꿀채. 처음 듣는 어감이어서 뭔가 낯설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삼천당제약, SK 네. 하이닉스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 배고픈 하마님의 종목입니다. 종목의 이름은 DS 단석입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좀 볼까요? 10만 원에 10%. 딱 10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자, DS 단석 오늘 장의 모습은 강한 일단 거예요.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주가가 상장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만 타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하다가 오늘장 갑작스럽게 또 매수세가 확 들어왔습니다. 상한가로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하루짜리 급등에 네. 그치는 건지 앞으로 이제 돌려나가는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6만 원대 바닥 찍다가 8만 원대까지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10만 원까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전문가님 DS 단석입니다. 고생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 상한가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제 10만 원을 향해서 차근차근 또 올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문가께서는 DS 단석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늘 상한가 갔던 재료도 굉장히 좋고요. 우선 DS 단석이 하는 거는 친환경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입니다.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배터리 리사이클링 당연히 들어가고요. 여기에 좀 특이한 거라면은 이제 바이오 에너지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연료 부분 있잖아요. 뭐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바이오 항공유 같은 것도 같이 생산하고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기와 더불어서 친환경이 언급이 될 때 DS 단석도 사실 많이 빠져서 그렇지 바닥에서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준 형태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신규주 같은 경우는 오버행이 딸려 있느냐 안 딸려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오버행이 거의 다 이제 해소가 됐죠. 7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는 좀 타겟팅해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가 지금 대금이 많이 부족한 증시가 되었다 보니까 이게 큰 섹터들이 움직일 때 보통 수급을 좀 집어먹어요. 그래서 DS 단석은 좀 소외가 될 때는 확실히 소외가 돼버리고 이런 형태를 띌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기간 투자가 좀 길어질 수 있는 이런 건 좀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7월에 제가 오버행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오버행 맞춰서 시세가 같이 나와줬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인데 지금 공시 내용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들어갔던 재료가 뭐냐면 이제 미국의 이제 필립스 인터내셔널이랑 1조 원 정도 규모의 이제 바이오 항공유 이제 전처리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매출 기준으로 보면요. DS 단석 작년 매출의 거의 90%가 넘어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최고의 호재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상승하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DS 단석 같은 경우는 유사 업종을 띄고 있는 기업들에 대비해서 이미 저평가 영역이에요.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형태인데. 그래서 이게 본래 가치 올라가는 게 저는 한 15만 원 정도 가격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 15만 원 구간까지는 기간만 좀 잘 끌고 가시면은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이제는 수급이 결정할 형태가 또렷해야 돼요. 또렷한 수급이 좀 들어와줘서 어떤 DS 단석이 갖고 있는 재료라든지 모멘텀이 좀 지속되는 효과를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좀 중소형 종목이기도 하고 또 같이 가는 종목들 중에 증시의 대장급들이 없다 보니까 저는 안전 마진을 보시려거든 좀 기간 걸리겠지만 한 15만 원까지는 보셔도 충분하고 기간은 몇 개월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 4개월 정도는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런 건 있습니다. 내일 이제 갭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갭상승 나오면은 이제 매물 출회가 좀 나옵니다.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이런 구간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기를 좀 거치는 상태에서의 목표가가 15만 원 정도 제가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저는 조정기 별로 안 보고 싶고요. 한 10만 원 정도 제 본절 넘어가면 익절하고 싶어요 하면은 저는 뭐 이번 주 안에도 충분히 해당 가격은 줄만 하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종목 아니고 실적 괜찮고요. 모멘텀 괜찮고 이제 재료 자체가 좀 상당히 좋은 재료에다가 모멘텀도 친환경이라는 또렷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소외될 땐 확실히 소외되고 올라갈 때도 확실히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가격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기간을 놓고 어느 정도 볼 것인가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DS 단석은 올라갈 여지가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상장했을 때만 해도 49만 원대 아주 높은 주가였다가 6만 원대까지 밀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 나온 호재 이슈 자체도 굉장히 강력한 눈여겨볼 만한 호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하게 수익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DS 단석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네, 그리고 채팅창에 드가자님께서 네. 윤진호나 오늘 삼성전자 VI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살면서 상방? 이게 저 상방? 살면서 VI 삼성전자 걸리는 거 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제발 근데 걸릴만도 하지 않을까요? 아니
걸려도 사실 억울해요. 내려간 게 몇 %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저런 얘기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긴 하네요. 네. 삼성전자가 VI 걸릴 정도면 우리나라 증시는 대폭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네. 주말 사이에 제가 그냥 드라이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네? 단풍이 진짜 많이 물들었더라고요. 여기 뭐 앞에 합정역으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해도 합정역만 봐도 대단하잖아요. 되게 빨갛게 물들었는데 네. 그냥 시장이랑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빨갛게 타오랄라. 네. 뭐요? 왜 옆에서 당황하게 만들어요, 빨갛게 사람을. 타올라라. 자, 드가자님이 지금 웃잖아요. 자, 바라님, 반갑습니다. 아, 네. 여기서도 단풍이 올라와 있네요. 이번 주말에는 저도 단풍 놀이를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저도 같습니다. 그러려고요. 네, 태경님, 윤디엔 붉은색이 너무 잘 어울린대요. 자, 그리고 배고픈 나마님, 넵! 하면서 DS 단석 챙겨주셨습니다. 네,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네, 바랍니다. 드가자님, 윤지 누나 도핑 테스트에 시급함. 그래요. 혹시 약물 복용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 뭔가 노래가 단풍 노래를 제가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그 노래였어요? 네. 있는 노래요? 빨갛게 타올라라 뭐 이런 노래 있었던 것 같은데. 노래하지 말래요. 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비님의 종목이고요. 네. 후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 보니까요.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13,800원에 아유. 7%. 네. 너무나도 떨어져서 이제는 대책이 서지 않는 단계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 놓는 게 좋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13,800원대시고 지금 반등이 최저점이 5,000원대까지 갔다가 조금 네.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거의 절반 가까이 주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차트 길게 보시면 정말 오랫동안 밀려 내려오기만 했었던 종목이라는 점 느끼실 예.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에 좀 대책은 있는 종목인 건지 7%밖에 그래도 보유 비중이 안 되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확 낮추시는 게 좋으신 건지 어떤 방법이 맞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후성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인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추가 매수가 필요한 종목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빨리 저한테 신청을 주셨으면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선 얘기 드려야 될 거는 후성이 그럼 왜 이렇게 빠지는가를 보면 실적이 대놓고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적자 전환이 됐고요. 왜 적자 전환이 됐는가를 보면은 후성의 주 매출처가 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불화수소 기반으로 하는 소재가 주력 매출처인데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보통 2차 전지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제 한창 올라갈 때는 같이 좀 주목을 받았다가 이제는 좀 조용해진 형태가 됐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사실 후성은 2차전지 대장급 종목도 아닙니다. 그쵸? 어떻게 제가 반증의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사실 2차전지가 제일 큰 시세가 나왔던 건 23년도예요. 23년도 2차전지 다 올라갈 때 혼자 여기서 올라가는 척하고 쭉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미 감지를 한번 해야 됩니다. 아, 이거 다른 애들은 가는데 얘는 못 가면 못 가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럴 때 잘못 판단하는 게 뭐냐면요. 그럼 얘가 후발주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해요. 후발주가 되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런 2022년도에 이런 시세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미 시세가 나온 거예요, 선발로. 그래서 나중에 다른 애들 올라갈 때 나는 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형태가 나오면은 우리가 아예 안 건드는 게 보통은 좋은데 우리가 잡았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요. 이 앞자리에서 잡았든 또는 뒷자리에서 잡았든 염두를 해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후발주의 형태를 띠지 못하면 바로 정리를 해야겠구나. 또는 다른 2차 전지로 갈아타야겠구나. 이런 전략의 변경이 좀 필요한 거죠. 손실이야 주식을 하면서 어떻게 100% 수익을 봅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전략을 계속 수정하고 이런 형태가 필요한 건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보세요. 얘가 지금 6,000원 정도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멘텀 하나 탁 받아가지고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1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도 본전이 안 나와요. 2배가 올라가도.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다만 많이 산 건 아니고 좀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이런 지점은 좀 다행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떨어지는 칼날을 이렇게 잡게 되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주식에서. 보통 이제 주식의 대가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보고 주식을 좀 잘한다는 사람들도 보면요. 어디서 보통 잡냐면 좋은 주식이 적정한 가격에 내려오면 삽니다. 보통 그래요. 근데 이제 덜 좋은 주식이 싸면 사면 안 돼요. 지금 후성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아예 안 좋다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불화수소에서는 나름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소재단에서 불화수소가 집중을 받게 되면 후성이 집중받겠네? 이 정도는 우리가 포인트 잡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그럼 2차전지 전반적인 이 섹터 안에 종목들로 보면 좋은 애냐? 좋진 않아요. 그러면 덜 좋은 애가 싼 가격에 와버린 상태에서 추가 매수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또 물립니다. 또 물려서 가요.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금전적인 로스는 당연하겠지만 시간에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주식은 시간 곱하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을 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얘가 이제 단기적으로 열려 있는 게 한 8,000원 구간이라고 봐요. 사실 우리 평단에 비하면 좀 어림도 없죠. 근데 지금 오늘도 보면 2차전지가 좀 반등주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가 지속될 때 후성 같은 기업이 한 번 정도 이렇게 집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7,500원에서 8,000원 되는 정도 가격을 이렇게 줄 건데 이때 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 그게 우리가 시간에서 발생하는 로스를 줄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는 내년 정도가 기대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난 과거 2022년처럼 폭발적인 수요라든지 폭발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단계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점을 또 주가 퍼포먼스가 크게 나올 걸 기대하는 거는 오히려 과잉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전략대로 단기적으로 이제 좀 슈팅이 나와주는 게 7,500원, 8,000원 정도까지가 기대가 되는 건데 여기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후성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평단가보다 거의 50% 가까이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 평단가를 낮춰야 될까 고민을 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하시지 않는 편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상담을 조금이라도 빨리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 때 그때는 빠져나올 준비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볼까요? 예쁜 윤지 아나운서님, 필에너지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부탁드려요. 한 번만요. 네. 그리고 갓종복 행님이 2차 박대리. 그래요? 배터리도 박대리도 아니고 박대리. 박대리를 주어라. 그래요. 전국의 박대리님들 지금 깜짝 놀라셨겠어요. 박대리님들 네. 승진각? 이렇게 승진한다고요, 쉽게. 자, 그리고 창호님도 주식 전문가인가요? 종목 상담해주세요. 저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말이죠. 자, 윤기숙님 오셨고요. 타워브리지님, 그리고 야훈님은 제가 연애 상담은 도무지 이게 공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농담으로라도 못 받겠네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현님께서는 저희 이 퀴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네. 보통 큰 거 하면 중국이지. 맞아요.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에 또 이종모 전문가께서도 오셔가지고 아니 뭐 큰 거 많은 거 이런 거면 중국 아니면 인도지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웬만하면 큰 사이즈 큰 걸로 가면 중국 아니면 인도 맞아요. 아니면 미국 정도. 맞아요. 그렇죠? 뭐 복지라든지 뭐 문화적인 어떤 거 하면 좋은 북유럽. 거 하면 다 북유럽. 그렇죠. 참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 나오는 김에 빨리 뭐 하고 싶었는데 창호행 노총각이래요. 이 한마디가 갑자기 가슴을 덜컹거리게 만드네요. 미래는 나의 건님, 저도 여자친구 있고 싶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주제 5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개의 이 조각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큰 것들이거든요. 그나마 이 중에 5위입니다. 그나마 덜 큰 겁니다. 5위 공개해 주시죠. 네, 필리핀의 모든 아시아의 어머니입니다. 평화의 탑이라고도 불리고요. 이거는 만들어진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2021년에 만들어진 평화의 탑. 크기가 96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100m짜리 평화의 탑이 올라가 있는데요. 왜 모든 아시아의 어머니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성모 마리아 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게 세계 최대 크기의 성모 마리아 상이라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성모 마리아 상 96m짜리 필리핀의 모든 아시아의 어머니가 5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4위부터는요 전부 다 100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이 조각상들 4위부터 이제 조금 더 스케일이 커지니까요. 한 번 더 4위는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왜요? 뭘 지금 윤주행 ESS가 필요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뭐죠? 하시는데 자, 엄마가 사랑의 크네요. 배터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서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 이야기 좀 나누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몽땅 쓸어가고 있는 관심 종목들 지금부터 미라네이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양대 시장의 상승세가 오후장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기관 쪽의 유가증권 시장의 매수세가 점차 커져갑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외국인이 담당을 하면서 매수를 확대시키면서 현재 740선 부근까지 코스닥이 올라와 있죠. 자, 어떤 종목들 오늘장에 검색이 됐을까요? 누적 종목 오늘 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신저가를 기록하다가 결국에는 반등을 오늘 보여줍니다. 57,9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주가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정 실적 발표 31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실적이 선반영됐다, 부진한 실적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인식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있죠. 오늘장까지 34거래일 연속의 역대 최장 기간의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HBM 쪽에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에 그런 실망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또 대만 쪽에서는 이 퀄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에 대해 힘을 보태는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2%까지 조정을 받는데요. 좀 호기롭게 121선 경기선을 돌파하더니 이후에는 음봉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서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네요. 19만 6,300원 선, 20만 원 선 전후로 해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 격차가 1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두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 차이가 9%도 채 되지 않는데요. 이게 2011년 7월 이후에 13년 3개월 만에 가장 작은 그 폭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3분기 실적 부진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쪽의 5세대 HBM 공급으로 인해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두 기업 간의 시가총액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뒤를 이어서 에이징랜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7% 후반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주목하실 건 17일의 강한 양봉인데요. 이날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TSMC 양호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국내 유일의 TSMC 협력사로 주가가 이때부터 깨어나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우상향을 이어나가면서 오늘 121선에 대한 도전 받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는 있긴 합니다만 현재 8%가량의 상승으로 4만 100원 선의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BHI와 함께 원전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빅테크 쪽에서 SMR 투자에 나서면서 원전주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습니다. 이후에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원전 확대 공약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커질수록 원전주의 강세가 뚜렷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인 증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됐을 때 친환경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전력 공급이 좀 안정적으로 되기 어렵다는 점이 기후 등으로 인해서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원자력이 24시간 내내 전력 공급이 가능한 데다 정치적으로 일단 양극화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게 원전이라는 점에서 원전 앞으로 부각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수혜주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SMR 상용화가 2028년까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어렵다고 합니다. SMR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SMR이나 원전 관련주보다는 우라늄 관련주가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YG 플러스가 이 시각에 10%까지 상승하면서 6,600원대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열풍 계속되면서 신고가를 오늘 경신하고 있는 음원주인데요. 아파트 스포티파이에서 7일 만에 1억 스트리밍 달성을 했고 영국 쪽 차트에서 톡백의 4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DS 단석이 주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오늘장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큰 폭의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전문 기업입니다. DS 단석, 미국 필리스 66 인터내셔널과 1조 215억 원 규모의 바이오 항공유 목적 전처리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이오 항공유 쪽에 이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95.4%의 높은 이런 수주 규모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클로봇은 오늘 상장된 이후에 주가 20% 조정을 받네요. 공급가 대비해서 하락 나타나고 있고요. 핑거가 1.8%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 상승폭에서는 탄력이 둔화됐는데요.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이 추진된다라는 이슈가 지난 금요일장 마무리할 때쯤에 나오게 되면서 이 핑거 종목 오늘장에 부각을 받다가 차익실현 매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10% 상승하면서 138만 원 선의 주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최 회장 측,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서 11.26%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자사주 공개 매수 청약 결과 해서 이 9.85% 지분을 자사주로 사들였고 그리고 베인캐피탈 쪽에서 1.41% 지분 우군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서 경영권 분쟁에 참전을 하게 됐는데 35.4%로 고려아연의 5호 지분은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좀 지금 MBK 쪽과는 지분 차이가 있습니다. MBK 쪽이 3%포인트 정도 더 많죠. 하지만 둘 다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또 경영권 분쟁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있고요. YJ링크가 1% 플러스 기록하면서 신규 상장주 가운데 약간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스튜디오 미르는 17%까지 강세를 띠면서 바닥에서 고개를 점차 더 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을 맺은 애니메이션 제작사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7%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하며 17만 원 선 부근까지 오름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죠. 네이처셀 오늘장 12%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프트업 중국의 파노 발급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14%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5% 후반의 상승으로 음봉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 G2파워 19%까지 강세를 띱니다. 121선 돌파 시도하고 있고요. 유한양행 소폭의 하락, 약부합 기록합니다.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저조했었던 2차 전지주가 좀 몇 거리일 이후에 반응을 하는 것인지 오늘 동반해서 상승인데 에코프로 머티가 7%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TLB가 19%까지 상승을 기록합니다. SK 하이닉스 쪽에 그 ESSD를 단독 공급하는 걸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SK 하이닉스가 테슬라와 최대 1조 원 규모의 기업용 ESSD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종목이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하고요. 티웨이 항공이 1%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늘 눈에 띄는 원전주와 2차 전지주 수익률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2차 전지의 강세모 너무나 확연하게 나오고 있고요. 원전주는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주 언급되는 맞아요. 종목군이죠. 자, 그러면 2차 전지와 원전을 과연 붙여놨을 때 수익률의 승자는 어느 쪽이 될까? 전문가님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2차 전지다, 그리고 또는 원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약간 쪼개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코멘트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면 셀이 출발을 해야 소재가 갈 수 있다라는 전제를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런 형태가 아니면은 우리가 양극재라든지 또는 음극재라든지 소재 단위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막힌 상승, 그러니까 단기 상승 퍼포먼스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단기 상승 퍼포먼스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시로 에코프로 BM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반등세가 이렇게 나오다가도 올해 초였습니다. 다시 반납을 합니다.
또 반등이 나와도 반납을 하죠. 계속 이 상단이 막힌 트라이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월 초까지도 반등이 나왔으나 결국 상단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기 퍼포먼스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소재가 잘 가려면요. 소재 단가를 개선해 줄 수 있는 판매량의 증대가 필요합니다. 판매량의 증대는 당연하겠지만 배터리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우선 말씀드린 게 차라리 이쪽을 보실 거면 선발로 움직일 수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차라리 이쪽이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도 한 50만 원까지 열려있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을 필두로 해서 셀단 기업들이 상단을 열어주는지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3분기 실적 나오고 있죠. 이제 꿈틀꿈틀의 형태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LG 엔솔이랑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대형 기업이 되어버린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근데 물론 SK 이노베이션은 SK 온의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쭉쭉쭉 끌고만 가는 거는 오히려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져가기에는 다소 용이한 기업일 수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생산 캐파가 제일 많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우리가 흔히 말해 캐즘 구간이라고 이야기 드렸을 때 많이 들었던 캐즘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셀단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습니다. 공장 증설에 대한 내용도 취소했던 경우도 많고 연기했던 경우, 보류했던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유일하게 유지한 기업이 삼성 SDI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본다라면 삼성 SDI가 오늘 출발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상승이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런 셀단 기업들은 어디가 중심이어야 된다? 대장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위로 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바이오로 보게 되면요. CDMO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열어주니까, 상단을 열어주니까 ST팜이라든지 마이넥스 같이 CDMO 따라가는 기업들이 상단으로 점점 따라가는, 다만 단기 변동성은 크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배터리가 위로 간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전제하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주가 보니까 참 많이 내려와 있긴 한데 뭐 LNF라든지 포스코 퓨처 같은 이제 소재단 기업들이 좀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는 지점은 사실 셀단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점은 좀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있는 자리가 세일 기업들이고, 소재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전은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국내 대장이라고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요. 이쪽은 제가 계속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좋죠.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SMR이 주요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국내 증시에서는 원전이 지금 아직 신고가 영역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지만, 글로벌 특히 뉴욕 증시에서는 원전 관련 기업들 지금 다 신고가예요. 여기에는 주요 모멘텀이 다 빅테크와의 연관성입니다. 지금의 전력 부족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가를 봤을 때 아직까지 국내는 국가가 주도해서 발전을 진행하고 이걸 가지고 전력을 기업에 공급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지금 SMR의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기업이 주도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원전 기업들과 빅테크, 특히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간에 이제 B2B 계약이 성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 같은 경우는 27년 양산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어서 계약을 못하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조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 원자로를 까는 형태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에 있는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자로를 깐다기보다 설계하는 기업들이 많고요. 그러면 설비라든지 원자로를 직접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또 대형 원전 모멘텀 보유하고 있는 한전 기술이나 한전 산업, 한전 KPS 뭐 이쪽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사실 증시에 집중도를 못 받아서 그렇지 시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시세의 끝이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대하는 바는, 우리는 어디 증시를 추종하는가를 봤을 때 우리가 추종하는 증시는 사실상 이제 뉴욕 증시를 상당히 많이 추종합니다. 모멘텀도 비슷하게 추종하고요. 그러면 뉴욕 증시에서 선발대가 먼저 출발을 했다라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원전을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고수익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 참여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 트레이딩 업종으로 지금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사실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진다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고 좀 꾸준히 갈 수 있는 섹터로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 참고하셔가지고 두 섹터를 구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와 원전까지 네. 좀 살펴드렸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일반적인 소재 업체들보다 셀업체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이 그쵸. 낫겠다는 판단이시고요. 원전에 관련해서는 뭐 이전부터 김근호 전문가께서 많이 말씀을 또 해주셨죠. SMR이 소형 모듈 원전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면은 사실 뭐 시세 끝이 전혀 아니라는 점 그쵸.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2차 전지 원전까지 이야기를 챙겨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2차 전지 네. 종목들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쑥속치기님께서는 저도 2차 전지였으면 좋겠네요. 가자! 2차, 3차까지! 네. 그렇게 하면 충전이 아니라 방전될 것 2차, 같은데요. 3차까지. 이걸로 2차, 3차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이거 충전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세 번째 종목이 되겠는데요. 미래는 나의 것님의 종목. 요즘에 뭐 경영권 분쟁하면 딱 맞아요. 떠오르는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영풍정밀로 가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요. 36,600원인데요. 네. 10% 비중이십니다. 뭐 특히 고려아연이 최근에 그쵸.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네. 나왔죠. 시가총액이 이제 10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 정도 됐습니다. 영풍정밀. 저는 이거 좀 이거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3만 원이 넘어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저게 거의 꼭대기층이잖아요. 그냥 이게 금요일 날 들어가신 걸까요? 일단 바로 한번 바뀌어보죠. 네. 36,600원에 10%. 전문가님, 영풍정밀인데 매수를 최근에 아주 높은 구간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다시 저 가격 도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거 영풍정밀 있죠? 지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 가격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이거 8,000원 옵니다. 8,000원 와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변동성을 예측해 주세요가 되는 건데, 이거 어제 전일자 거래일에서 지금 상한가 코앞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갭상승으로 20% 떠가지고. 왜요? 분쟁 요소 때문에. 그리고 분쟁 요소를 빙자해서 들어오는 이제 메이저 자금들이 존재하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시세가 크게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8,000원 간다 그랬죠? 한번 지켜보세요. 8,000원 가는지 안 가는지. 가게 돼 있습니다. 얘는 영풍정밀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건드시는 게 좋고요. 건드리는 것도 웬만한 선수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 변동성이 견디실 수 있겠어요? 다만 지금 다행인 거는 오늘자로 해서 반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게 손실폭을 좀 줄이고 나올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반등 나오는 캔들이 아니고 밑으로 이만큼 내려갔다고 볼게요. 이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토막인데. 제가 이거 되게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쟁 요소가 들어간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메이저 자금의 흐름을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운이 좋아서 내가 미리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상한가 몇 방 들어가네? 팔아야지? 이건 괜찮아요. 왜요? 내 평단이 밑에 있으니까. 근데 이 엄청난 변동성을 활용해서 내가 사이에서 이익을 봐야지 이러고 들어가게 되면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선수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설사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로스컷을 간결하게 잡아놔야 됩니다. 오케이, 내가 예를 들어 이 변동성에 들어가겠다. 잡았어요. 여기서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정하셔야 돼요. 그거 안 정하시면 이거 못합니다. 이거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오늘자로 정리하세요예요. 근데 제가 정리하라고 하면은 뭐가 되냐면 내일 또 위로 좀 튀던데요.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생각하시면 못 팝니다. 못 팔아요. 왜냐면요, 얘가 위로 갑자기 한 2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밑으로 그만큼 빠져도 안 이상해요. 그럼 이 변동성 다 이제 견디고 나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어떤 확정적이라든지 이런 뭐랄까요? 굉장히 올라가냐 제가 그래요 한번 트라이 볼 수 있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슬슬 이제 고려아연의 시세도 끝나갈 겁니다. 얘도 이제 막 올라가다가 이제 끝나갈 거예요. 기존에 있던 저점 가격이라고 해봤자 이제 한 44만 원 정도인데 얘가 지금 150만 원 근처잖아요. 얘도 제자리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움직였던 거의 모든 기업이 똑같아요. 분쟁이 끝나면 제자리로 옵니다. 우리가 과거에 SM도 그랬죠. 카카오랑 분쟁이 있었을 때 똑같이 제자리로 왔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을 우리가 들고 간다는 건 너무나 리스크가 큽니다. 저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반등 줄 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한 10% 반등 줄 때 정리하시는 걸 끝으로 제가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경영권 분쟁의 이슈가 요즘에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이쪽으로 좀 많이 쏠렸었죠? 유난히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이쪽의 종목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맞아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내려갈 때도 급격하게 내림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등을 줄 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이 내용 꼭 한번 기억을 해 주시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김근호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또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아니, 제가 채팅창을 네. 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시나라고 좀 고민이 되는 게요. 미니 뭐죠? 하트님께서 네.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보고 2억 8천에 질러서 마음고생을 하다가 이제 시작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종목이 뭐냐면 있나요? 위에 네. 미니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2차전지 골고루 10조목을 표태 90%를 담아 놓으셨대요. 와.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을 너무 하셨는데 어떻게 잘 조절하셨나 와. 봅니다. 이제 수익권으로 오기 시작했다. 오, 축하드립니다. 아, 미니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손실 많이 보시고 이제 고생하셨던 분들 모두 수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에 국한된 네. 얘기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토마토 TV와 함께하는 랭킹쇼 함께하는 분들이 다 수익권으로 가기만을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에너지 딱 올려서 네. 랭킹쇼 4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각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크기의 조각상들이거든요. 5위가 필리핀의 모든 아시아의 어머니. 96m. 네, 성모 마리아상이 거의 100m짜리였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4위는 어떤 조각상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 네, 일본의 우시쿠 대불입니다. 이 불상은요, 무려 불상이 110m입니다. 아니, 이게 사람 크기만한 불상만 봐도 와, 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10m짜리래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참고로 1995년에 만들어진 우시쿠 대불은 이때 세계 기네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한 15년 정도까지 10년 넘게죠? 네. 세계 기네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불상이고요. 이 불상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대단하죠? 엘리베이터를 올라가서 거기서 관광을 할 수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안에 크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무시무시한 크기, 받침대를 포함하면 와. 110m가 아니라 120m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시쿠 대불, 일본을 대표하는 불상, 이것이 바로 오늘의 4위였습니다. 대단하네요. 무시무시한 지금 크기입니다. 대불이 100m가 넘으면 네. 과연 1위는 많이 차이 날까요? 이 4위랑? 1위는 꽤 차이 납니다. 어허. 네, 그 정도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근데 이게 불상을 보면 경건하고 뭐 마음이 편해지는 마음이 네. 들어야 될 텐데 왠지 110m짜리 살짝 보면 무서울 것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저게 뭐야? 뭔가 움츠러들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종목 진단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문가 모셔봐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문가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금산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자, 좋아요. 금사 전문가님, 이게 설마 조각상까지 알지는 못하시겠죠?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꽤 많은데 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각상 이 중에서 좀 알고 있는 조각상 있으십니까? 제 친구 중에서요. 네. 인맥의 끝은? 장시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실명 모르니까요. 이 애는요, 정년퇴직하고 세계 여행을 하는데, 인도에 타지마을 갔다 오면서 인도의 조각상 한번 갔다 왔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인도의 동일 조각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북의 보원에 가면은 송리성 법주사가 있거든요. 예. 거기 가면 또 거기에 부처상이 있어요. 오. 그게 한 30m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보원에 갔다 왔는데 그 친구는
예, 인도에 갔다 왔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와. 아니, 마치 무슨 준비된 것처럼. 우와. 안 물어보면 어쩔 뻔해서 안 여쭤봤으면. 아니, 진짜 우리 금사 전문가께서는 한국에 안 가본 곳이 없을 거예요. 네. 지리에 진짜 빠삭하시고요. 거기다가,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 친구분 중에 이렇게 또 오늘 딱 맞는 하필 조각상을 보고 오신 분이 계시다고요. 인도 일단 1위 후보로 지금 올라갑니다. 게다가 플러스 우리나라에도 큰 게 또 있대요. 네. 속리사 법주사 얘기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죠. 오! 이종호 전문가께서도 이거 저거 정답이다라고 공감을 막 해주시는데요. 인도.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늘 기운이 좀 많이 실리는데요. 네. 이따가 한 번씩 제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진단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이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님의 종목이고요. 예. 3천당 제약 15만 원. 비중 30%입니다. 2년 넘게 들고 있으니까 힘이 어허. 드네요. 오늘 많이 가는데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년이 아니라 2달 아닐까요? 두 달이요? 2년 전에는 이 가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3천당 제약이 최근에 2달 전이라고 했으면 이게 그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점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사실 올해 상반기에 3천당 제약이 정말 잘 맞아요. 갔습니다. 7월 달까지 끝을 모르고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왜 이럴까요, 지금? 그니까요. 좀 7월 이후로부터 좀 주저앉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연봉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기준으로도 해도 70% 넘게 네. 급등을 한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은 건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랑 현재 구간의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종목인데요. 오늘 급등의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 종목인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종목은 3천당 제약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3천당 제약은 이미 하면 시세가 나왔죠. 지금 여러분들 그 제약 바이오를 잘 보시면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지금 제약 바이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종류가 있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제약주가 있어요. 제약 바이오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미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또 제약 바이오가 있고요. 그 다음은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또 제약주가 있어요.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되죠. 3천당 제약은 이미 시세가 한번 터져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게 나와 있는 알테오젠 같은 종목 보세요. 알테오젠 같은 종목 추세가 지금 우상향하고 가고 있죠. 이게 나와 있는 리가 캠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죠. 유한양행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군들은 시세가 최근에 일어난 거고요. 이게 나와 있는 지금 3천당 제약은 이미 시세가 한번 터졌잖아요. 그죠? 이게 나와 있는 3천당 제약은요. 이건 안가 쪽에 아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안가 쪽에 우리가 항반 변성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에 안가 쪽에 상당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종목은 앞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 이미 시세가 한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가가 한번 시세가 이게 일봉 주봉이잖아요. 그죠? 이게 월봉 차트예요. 이렇게 시세가 한번 터져서 주가가 급등 이후에 이렇게 위에 보시면요. 월봉상으로 보시면 이에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더 이상 가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고점을 쳤다는 신호예요. 우리가 꼭 바이오뿐만 아니고요. 제가 이게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에코프로 BM 보세요. 에코프로 BM도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가 윗꼬리 나왔죠. 그죠? 이게 시세가 한번 터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종목은 시세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제가 봐드린 거예요. 따라서 3천당 제약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보니까 15만 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거는요
15만 원대까지 하면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한번 리바운딩이 나왔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주가가 한번 리바운딩이 나오면은 뭐 15만 원까지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여요. 15만 원 정도 오면요. 요 정도 오면은 이게 선 한번 30% 가지고 계시니까 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은 만약에 이런 종목이 이제 매도가 되면 지금 그 항제주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 지금 최근에 조정을 잘 받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 쪽으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지금 상당히 지금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일단은 삼천당 계약을 한 보유 기간 뭐 1개월 정도 그 정도 가져가시가 15만 원 넘어가면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을 살펴봤습니다. 20만 원도 넘었던 종목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밀려 내려왔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평단가까지는 반등이 온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기다리시고 15만 원 부근에서는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네. 조금 전부터 코스피도 코스닥도 탄력을 좀 가파르게 붙이거든요. 네. 특히나 삼성전자가 우와 4%를 훌쩍 넘게 급등입니다. 자, VI 가나요? 조금 전에 아스트랄님께서 갑자기 이런 얘기 해주셔가지고 네. 3전 4% 올릴 거면 금요일에 왜 뺀 거냐? 그냥 그렇죠. 올라가지 하셨거든요. 제가 놀라가지고 차트 지금 봤거든요. 와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이 종목 전문가께서 산타는 얘기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잠시만요. 금산 전문가님 혹시 산 타는 것도 좀 좋아하십니까? 산은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저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해드렸죠. 제가 꿈이 전 세계에 제가 한번 여행하는 게 꿈이라서, 네네 맞아요. 제가 전 세계 뭐 인구, 수도, 기후, 뭐 제2의 도수 그 국가의 종교가 뭔지 그런 걸 제가 깨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아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산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산타는 뭐 많이 기회는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기회가 있다면 지금 채팅창에 이종목 전문가께서 기회 한번 되면 같이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렇게 모시고 데이트 싶다. 신청을. 데이트 신청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대화의 랭킹쇼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종목 전문가께서 또 어떤 반응 하실까요? 네. 잠깐만요. 산안에서 막걸리 드시는 거 좋아하실 때 이태경님의 의견 나오고 있고요. 아니에요. 지금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거절한다고 지금 왜 음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드가자님. 자, 훈훈한 분위기 속에 종목지다 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는요. 와, 이거 참 오늘 장도 좋고 요즘 들어서 이쪽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고 있죠. 알밤님의 종목인데요. 디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 갑자기 이종범 전문가님 얘기하다가 이렇게 디어유 오니까 충청도 사투리처럼 들리는 건 착각인가요? 대어유. 디어유. 조심하셔야 돼요. 33,800원입니다. 이게 디올만 해요. 이게 오늘 너무 핫하게 올라서. 오늘 빨갛게 타올라서. 네, 디겠습니다. 자, 비중이 조금 적네요. 2%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 급등하는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33,800원이니까 지금 매수가가 좀 높거든요. 현재는 3만원 좀 못 미치는 모습인데요. 이런 탄력이면, 저 정도까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금사전문가님, 디어입니다. 이거 좀 고생하다가 17,000원까지 내려갔던 게 요즘에 반등이 좀 빨랐습니다. 이제 3만 원을 오늘 넘었다 왔는데 문제는 매수가가 33,800원입니다. 수익 과연 볼 수 있을까요? 디어의 그 공시 내용을 한번 보니까 지금 텐센트하고 지금 손잡고 중국 시장 진출, 이런 멘트가 나오죠. 그 효과가 컸다고 볼 수는 있죠. 그리고 디어유라는 기업 자체가 그 재무 구조를 보면요,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재무 구조 놓고 보면 재무 구조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가장 먼저 이런 재무 구조를 보는데 여러분들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요 상당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해 한번 볼까요? 예, 지난해 영업이익이 286억이죠. 그 다음은 매출액이 757억이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요 37% 정도 나와요.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영업이익률이 37%. 그 다음 아래 보시면요. 아래 제가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되나 볼까요? 207억 나누기 1864억 원.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1%밖에 안 되잖아요. 부채 비율이. 그죠? 영업이익률이 37%. 부채 비율이 11%밖에 안 되죠. 그죠? 상당히 실적도 뛰어나고 재무 안정성도 뛰어나죠. 아래쪽에 볼까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현금이 영업활동, 그러니까 주된 영업활동을 해서 순수하게 들어온 자금이 얼마입니까? 계속 플러스죠. 이게 지금 한 번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닥 기업의 약 25%는요. 25%는 전부 다 영업활동 현금 벌으면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영업이익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비하면 상당히 지금 자리가 이 자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그죠? 이 종목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조금 길게 한번 가져가세요. 이게 일봉 차트고 이게 지금 주봉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월봉 차트잖아요.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월봉상으로 이 종목을 놓고 봤을 때 33일 이평선 월봉상입니다. 월봉상 33일 이평선이 대략 얼마 정도 됐냐면은 34,700원 정도 되잖아요. 요 정도. 요 정도까지는 한 번 더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 들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있잖아요. 이제 침체를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침체를 벗어나고 있으면은 침체를 벗어나서 적어도 20 이상 넘어올 때까지 침체를 완전히 벗어나는 구간, 우리가 20 미만을 우리가 침체 구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침체를 벗어나는 구간, 이렇게 벗어나면은 이제는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34,700원 정도까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면 약 한 15%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런 엔터테인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상당히 지금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물론 YG 플러스가 좀 다르지만 YG 플러스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한 150% 이상 올라오잖아요. 그죠? 나는 맨 처음에 아파트를 하길래 나는 그 윤수일의 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는데 보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보니까 보니까 아파트라는 노래 자체가 상당히 그게 뭐라 그럴까 우리 같이 나이가 든 사람도 상당히 따라하기가 쉽다는 거, 그걸 제가 한번 보고 YG 플러스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나와 있는 DU 같은 종목군도 충분히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34,700원대까지의 상승률은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시간을 갖고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디어유 살펴드렸습니다. 33,8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이게 좀 걱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비중도 많지는 않으시고요. 34,000원 정도대까지 올라올 여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디어유 살펴드렸습니다. 네, 저희 금사 전문가님과 저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게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파트.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요. 와, 아파트 열풍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한 주는 거의 내내 아파트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볼까요? 휴머니스트님, 원금회복님, 붉은 양복님, 새로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알밤님께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알밤 맛있겠네요. 네. 배고파요? 네. 점심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종목 진단 말고
우리 또 랭킹 하나 랭킹 주제 알아보도록 볼까요? 하겠습니다. 오늘의 랭킹쇼 주제는요. 가장 큰 조각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3위는 과연 어떤 조각상일지 3위 띄워주시죠. 자, 3위는 바로 미얀마로 갑니다. 레큐온 세차르라는 석가모니상이 있거든요. 이게 116m인데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면 그 석가모니상의 밑에 연꽃 단이 있어요. 발 밑에. 네. 그 단까지 포함하면 130m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죠. 130m짜리 불상. 2008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미얀마의 레큐온 세차르가 바로 3위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1, 2위 후보는 역시 맞네요. 중국이랑 인도입니다. 자, 중국이랑 인도인데 사이즈가 확실히 지금보다 더 커집니다. 와. 과연 중국이 1등일까요? 인도가 1등일까요? 이 1위는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랭킹 주제도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관심 종목 리스트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종목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미라네거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와 일본장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2%까지 오름세를 띠고 있고 코스닥이 1.7%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일선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단기 추세가 개선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시간 간격으로 검색된 종목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할게요. 1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2위는 G2파워, 원전 관련주 25.6%까지 강세를 띠면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G 플러스, 아파트 12% 강세. 예, 와, 이게 진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뭐 거의 3배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저점에서. 그렇죠? 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7%의 하락을 띠고 있고요. 디어유입니다. 디어유 22%까지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텐센트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이 디어유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가 12%까지 상승을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4,610억 원 규모의 연료전지 PF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시면 그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발전소 이거를 건설하기 위해서 4,61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약정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SOFC 짓는데 많은 돈이 들겠죠. 그에 따른 PF를 체결한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이 SOFC 건설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DS 단석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이 수주 소식 오늘 나왔던 DS 단석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가 19%, 두산 에너빌리티 3%, 에이징랜드 TSMC 관련주, 헷갈리네요. 6%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봇이 오늘 상장이 됐는데 하락세가 22%까지 나오고 있고요. 로보가 15%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이보그 올림픽으로 불리는 장애를 극복하는 로봇 기술로 실력을 겨루는 국제대회가 있는데요. 2024 사이베슬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국 로봇 기술이 금메달을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주가 들썩이는데요. 제가 종목들을 좀 볼게요. 로보 말고도 보시면 로보가 제일 강하고요. 그리고 휴림 로봇이 13%까지 상승, 그리고 T-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5% 넘게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볼까요? 두산 로보틱스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오늘장 이 종목은 오르지 않고 있네요. 에코프로 BM이 7.55%의 플러스, LNF가 10%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LNF의 강세는 테슬라 쪽에 긍정적인 모멘텀 받으면서 4분기에 특히 실적이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다. 3분기까지는 적자 때문에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NCM 제품 출하량 급감을 했지만
4분기부터는 NCMA 신제품 출하가 시작이 되면서 출하량이 급반등하면서 적자 폭이 축소되고 턴어라운드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램이 21%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 이램 같은 경우는 관계사를 통해서 ESS 바나듐 배터리 양산이 임박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고요. YGL 링크가 0.06% 소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봇주 역배열에서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까요? 추세 전환까지 가능할까요? 네, 이번 질문은 로봇주로 갑니다. 저가 매수세 가능한 구간인지 아니면 확실히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구간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한 가지도 이 로봇주가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종목들 오늘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로봇주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로봇 하면 우리가 이제 두산 로보티스하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티스 이제 우리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놓고 보면 오늘 그 지금 상장된 클로봇이라는 종목 하나 볼까요? 제가 오늘 이거 오늘 방송하려고 내가 딱 준비해 놓은 건데. 이게 보시면은, 클로봇이라고 해서 오늘 보니까, 이 종목의 지금 공모가가, 13,000원이잖아요. 그죠? 13,000원이고, 현재, 오늘 주가가 지금 22% 지금 하락 중에 있네. 그죠? 오늘 장중에, 12,500원까지 지금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와 있는 게 오늘 이제 신규로 지금, 상장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요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IPO를 할 때는 이거는 금융당국에서 철저하게 이거는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너무나 공모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부풀려 가지고 가격을 너무나 부풀려 가지고 지금 공모가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거든. 최악의 상태에서 공모가를 선정하는 그런 행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아주 정부 당국이 아주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그 상장된 종목도 보시면요, 거의가 반토막 난 종목이 수두룩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공모가를 이렇게 높게 형성해 놓으면 이게 다 누구한테 다 손실이겠어요. 전부 다 개인들만 손실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고요. 이게 나와 있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저는 앞으로 지금 글로벌 지금 국가들이 가장 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로봇 산업이에요. 로봇 산업은 상당한 이런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업종들이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상당히 많은 시간. 레인보우 같은 종목군들이나 이게 나와 있는 두산 로봇 같은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서 가져간다고 해도 여러분들 보통 이런 종목군 앞으로요, 2년이나 3년, 4년 이렇게 내다보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당장 이런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두산 로보티스나 레인보우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자리에 매수해서 최소한 1년, 2년, 3년 이상 가져갈 분들만 매매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 내가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제가 1년, 2년, 3년을 내다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적자를 보고 있으나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거는 충분히 흑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긴 안목을 놓고 매매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와 있는 두산 로보티스도 나쁘지 않지만 이게 나와 있는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상당히 이런 종목군들은 기다리고 있다가요. 최근에
8월 5일 날 있잖아요. 8월 5일 날 저점이 얼마입니까? 요 저점이 10만 9,100원 있잖아요. 요 정도입니다. 여기가 10만 9,100원이니까 요 정도 내려오면 이렇게 한 10만 9천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한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종목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보시면요. 얼마에서 하락했습니까? 여기서 하락했죠. 요까지 여기가 여러분들 가격대가 24만원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가 충분히 지금 반토막에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10만 9천원 정도 요 정도에는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그 다음은 두산 로보티스 한번 볼까요? 두산 로보티스도 마찬가지로 이날의 저점 이날 저점이 얼마냐면 이게가 5만 대략 5만 3,900원짜리 저점이죠. 그럼 요거는 6만원 정도가 무너지는 지점 6만원 정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죠. 지금 자리 매수하는 것보다는요. 요 정도 6만원 요 정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니까 매수해서 이 종목은요. 아주 길게 보유하는 전략 짧게 보고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로봇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특히나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도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갖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 10만 9천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한번 매수해보시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내용들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도란뼈님과 저평가님께서 아주 오손도손 잘 이야기를 나누고 네. 계시네요. 자, 도란뼈님 중간에 눈물이 보이는데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클로봇이 상장을 했잖아요. 아. 그런데 저평가 우량주님이셨나요? 네. 이 클로봇을 시초가에 좀 사신 것 같고 그래요. 오늘 손절을 하셨다고. 요즘에 새로 신규 상장되는 네. 종목들 성적들이 썩 좋지 못한 맞아요, 경우들이 좀 맞아요,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저희는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거의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번에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미샤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 넥스틴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4,500원에 사서 7.5% 예. 보유하고 계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평단가를 낮춰서라도 이 종목에 대한 매도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반등이 빨라요. 넥스틴 진짜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오랜 기다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 저기 4자리를 때 추가 매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게 더 쉽지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엄청 낸다 이런 뭐 기대보다도 최대한 빨리 좀 탈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이 상담을 어떻게 해주시느냐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그렇죠.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전문가님, 넥스틴이라는 종목 반등 정말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 우리가 이제 반도체 그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그 실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진 그런 반도체 종목이 있을 거예요. 보통 실적이 나빠서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종목군들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공시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파메신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거 있죠. 파메신.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을 지금 아마 가지고 고생하시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까? 파메신이라는 기업이. 물론 뭐 두 가지가 있죠. 뭐 첫 번째로는 매출이 미달된 거 있잖아요. 그죠? 매출이 원래 반기에 매출액 한 7억 이상, 분기 3억 이상의 매출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분기 매출액이 3억 원 이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가 당해서 지금 이렇게 좀 놓여 있는 거고, 그 다음은 불성실 공시 아닙니까? 불성실 공시. 보통 우리가 1년에 벌점이 15점이 넘어가면 15점 이상부터는
상장 폐지 요건이 되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제가 이게 지금 그 넥스틴이 그런 지금 불성실 공시가 왜 나왔는데 제가 한번 시간이 나면 제가 한번 알아봐둘 텐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불성실 공시는 좋은 건 아니다는 거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다만 기업 자체가 실적이 상당히 뛰어나잖아요. 그죠? 볼까요?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 이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가 188억이잖아요. 그죠?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이 362억이고, 그죠? 아래로 내리면은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은데 다만 그동안에는 무차입 경영을 하다가 올해 95억의 단기 차입금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왜 단기 차입금이 전혀 없다가 최근에 한 2021년도부터 22년까지 단기 차입금이 전혀 없다가 이렇게 단기 차입금이 나오냐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설 보강을 위해서 아마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은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보면은 뭐 현금 오름표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주가 지금 거의 4% 상승세가 나오죠. 제가 지난주에 그 금요일날 보니까 삼성전자의 PBR 자체가 PBR이 보니까 0.99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그러니까 워낙 주가가 좀 싸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기술적인 반등은 65,000원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65,000원까지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참고를 하시고요. 이게 나와 있는 넥스틴도 제가 봤을 때 앞전 고점이 있죠. 앞전 고점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77,000원인데 바로 앞에 고점이 7만원, 남바가 바뀌는 곳이 7만원이잖아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74,500원에 가지고 계시니까 단가를 낮추시려면은 벌써 단가를 낮추셔야죠. 이 주가가 이게 지금 4만원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4만원 주가 거기가 66,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게서 단가를 낮추면 안 되죠. 적어도 요 가격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가격이 워낙 많이 있었는데 왜 이때는 마하고 계시다가 지금 여기서 또 단가를 낮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만약에 단가를 낮추시려면요. 지금 주가가 66,000원이니까 적어도 있잖아요. 6만 얼마 정도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6만원 가까이 내려오면 그때는 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지금 자리는 단가를 낮추는 구간이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요. 7만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한번 결정을 하세요. 이때 4만원대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제 7만원 정도 오면 단기적으로요. 충분한 상승세가 나온 거예요. 조정이 깊게 나오게 되면 6만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7만원 넘어가면 매도하시고요. 6만원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하시고요. 이런 투트랙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넥스틴까지 살펴봤습니다. 넥스틴 짚어주시면서 반도체 전반적인 이야기들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에 찐 반등인가 이런 의미 부여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풀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 네. 텐데요. 1위와 2위까지 다 공개하고 네, 가도록 인사죠. 하겠습니다. 금산 전문가께서는 아까 인도 이야기 또 해주셨는데 맞아요. 말이죠. 친구분이 네. 인도에서 큰 걸 보고 오셨다고요. 자, 과연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각상 지금 진짜 말씀드리는 게 세계 1위입니다. 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오! 인도의 통일의 조각상 와. 이게 1위가 맞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압도적 1위입니다. 182m예요. 저게가 2위의 2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수치입니까? 이거 2018년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고요. 인도 독립운동을 이끈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2위는 중국의 노산대불 128m죠. 연꽃 받침까지 포함하면 15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금산전문가님 오늘도 1위까지 정확히 딱 맞춰주셨는데요. 종목 진단까지 다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랭킹쇼 1위까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자 보니까 이정모 전문가께서 다시 오셨는데 2차 전지 강세다. 창호에코 마감 시황에 이거 이 얘기 할 수도 있지 모른다. 이런 네. 얘기를 했던 것 같다 하셨는데 지난주 그 미스터 진다 때 한 말씀 아니신가요? 이게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되네요. 오늘 아마 마감 시황 때 2차 전지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할 말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랭킹쇼는 할 말 더 많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고요. 막판까지 조금 더 탄력을 붙여주기를 저희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